그럼 이제 45페이지에 있는 기본 가정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회계 처리 예 좀 들어볼게요. 기본 가정 여러분이 다 아는 회계 처리예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역사적 원가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재한대요. 역사적 원가가 뭐야? 옛날에 구입했던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그냥 기재해 놓는 걸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고요. 내가 기계장치를 옛날에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기계장치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고, 옛날에 내가 10억으로 구입한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해 놓는다고요. 그게 역사적 원가예요. 이유가 뭘까? 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합니다. 지금 내가 구입한 자산을, 유형자산을 사자마자 현금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요거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게 감가상각이잖아. 아까 배웠던. 그쵸? 이 회계 처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걸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어저께 배웠지만 자산과 부채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해요. 재무제표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현되거나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항목들을 유동 항목,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실현되거나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을 비유동 부채라고 하잖아요.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뭘까? 이 전제, 대전제가 뭘까?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우리 어저께 아까 배웠죠? 수익과 비용을 돈 들어왔다고, 돈 나갔다고 수익과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이연하는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나중에 내가 할 거 다 했을 때 수익 잡고, 내가 나중에 그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비용 잡았잖아. 이렇게 이연했다고요. 이거의 기본적인 가정이 뭐야? 이 네 가지의 가정이 뭐야? 이거 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 합니까?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데 뭘까요? 뭘까요? 맞아요, 그겁니다. 지금 남자분들, 저도 전화 원정 선생님 약간 잘생긴 남자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분들, 저희 수강생님 중에 잘생긴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와 잘생겼다고 칭찬을 했는데 요즘 안 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남학생이 이렇게 앞에 있어 너무 잘생겼더라고. 와, 야, 난 진짜 너 진짜 솔직히 너 야 박보검보다 잘생긴 것 같다 그랬어요. 일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더니 얘 얼굴을 보고야 말겠다 막 그런, 막 일순간 끝나면 내가 와서 보고 가겠다 이러던 그런 분위기가 감돌더니 진짜 쉬는 시간이 되니까 괜히 저한테 질문을 우르르 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되게 민망해 하시다고 해서 그런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잘생기셨네. 자, 돌아와서 이거 왜 하냐고. 왜 하냐고요. 일정 기간은 요 회사가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거기 때문이에요. 요 가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왜 역사적 원가로 처리해? 지금 이게 얼마인지는 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요 기량치를 이용해서 요 기량치를 계속 돌려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내 재무제표에 그냥 옛날에 구입 가격으로 표시해도 돼. 지금 얼마인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이상 영업을 안 할 거야. 올해 회사 정리할 거래. 그럼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금액으로 기재해야 될까? 지금 당장 팔아치웠을 때 얼마인지로 기재해야 된다고요. 왜? 이제 장사 안 할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도 우리 요거 팔아치우면 얼마 남아요? 얼마 남아요? 얼마 남아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영업을 이어나갈 게 아니라면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순 공정가치라는 개념으로 표시해야 돼. 지금 당장 팔아치웠을 때 얼마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감가상각도 왜 감가상각해? 지금 왜 바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현금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요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사용을 할 거라고. 그때 수익 나올 거니까 그때 수익과 대응시키기 싶어서 일단 자산 잡아놨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당장 팔아치울 거면 취득 시점에 비용 처리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1년 이상은 장사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실현되는 거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걸 나누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나 올해까지만 하고 회사 접는데 이제 눈물의 매장 정리야. 그럼 유동 비유동이 무슨 구분이야? 몇 달 있다 끝나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 비용 이연. 내가 지금 돈 받고 나서 나중에 요거 배를 만들어주거나 나중에 건물을 지어줄 거기 때문에 배 완공되고 건물 지어주는 순간에
돈 빚 잡았던 걸 부채 잡아놨다가 아까 잡아놨던 선수금 잡아놨다가 요거 까면서 수익 잡을 거라고요. 그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 아니에요. 아까 배웠던. 하지만 내가 올해 회사 그만한대. 그럼 지금 돈 받았을 때 수익 잡아도 돼.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회사를 그만할 거면은 어떻게? 바로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수익 비용을. 현금 수령했을 때 바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개념 체계의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입니다. 회사가 한동안은 계속 영업을 이어갈 거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만든다고요.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 계속기업 가정 위에 읽어보시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된다. 따라오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사가 근데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한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종료하거나 청산할 거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계속기업 가정을 쓸 수가 없다고요. 계속기업을 가정을 쓰면은 재무제표에 요런 숫자들이 떠야 되는데 요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하면 요렇게 떠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계속기업 가정이 아니라 청산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개념체계에서는 청산기업 가정이라는 얘기가 언급은 없어. 개념체계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 개념체계는요. 기본 가정이 딱 요거 하나예요. 옛날에 저희 말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 계속기업의 가정은 아니 개념체계에서의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과 청산기업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의 가정 요거 하나만 기본 가정으로 둬요.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뭐라고 해놨어? 개념체계에서는 야 근데 네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는 다른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거기까지만 써 있다고요. 따라올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재무제표를 봤더니 청산기업 가정이래. 우리가 이제 영업을 종료할 거라 우리 재무제표에 청산기업 가정에 따라 요렇게 표시해놨대. 그럼 그 재무정보를 받아들인 그 재무보고를 본 정보 이용자는 무슨 생각이 들어? 이상한데? 우리가 알던 거랑 재무제표 모양이 좀 틀린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찾아보겠어? 제가 얘기했죠. 자산이 오빠 모은 돈 얼마야? 연봉 얼마야? 부모님 얼마 주신대? 현금 얼마 꽂혀? 자산 얘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하자. 주석이었죠. 재무제표가 뭔가 이상하면 요거에 대한 언급을 뒤에서 어디서 한다고? 주석에서 한다고요. 주석에서 주저리 얘기 써놓는다고. 그럼 당연히 이거 봤더니 좀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게 재무제표 모양이 달라. 그럼 정보 이용자는 당연히 어디를 넘겨보겠어? 주석을 넘겨본다고요. 주석에 뭘 기재해야 돼? 우리 장사 더 이상 안 할 거라서 청산기업 가정 썼다는 걸 어떻게 주석에 별도로 공시해 주셔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이상할 거라고 평소 알던 재무제표랑 달라. 그럼 주석에 넘겨봐야 돼. 넘겼을 때 많이 어려우셨죠? 저희 이제 회사 그만하려고 그래서 청산기업 가정 썼습니다. 나와야 된다고요. 당연한 소리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여긴 읽었고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이때 적용하는 기준은 별도라는 것을 반드시 주석에 공시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지? 그 얘기입니다.